안녕하세요. 리탄입니다. 제가 인트로로 좀 되게 유난을 많이 부렸죠? 제가 이렇게 유난을 좀 부린 이유가 있는데, 제가 이 유튜브를 거의 뭐 그냥 취미 삼아 올렸지만, 제 유튜브를 좀 좋게 봐주시고, 저희들, 자기들 제품을 좀 리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제품을 제공해주고, 광고를 맡겨주신 이제 제조사가 있어서, 제가 좀 처음 받아보는 거기도 하고, 원래 좀 처음이 좀 설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윤활을 한번 떨어봤습니다. 다른 키보드 유튜버 분들이 하시는 것들을 조금 보고, 네, 나도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하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좀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좀 많이 미숙하죠? 예, 죄송합니다. 자, 제가 가지고 온 제품은 에포메이커사가 저에게 이렇게 340명 정도는 뭐 거의 유튜버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냥 일반인에게 좀 광고를 맡겨주셨는데, 어쨌든, 에포메이커사 감사합니다. 자, 이 제품은 애플메이커에서 제작한 맥포스 68이라는 제품입니다. 맥포스 68 제품명은 영어로 이렇게 애플메이커 맥포스 68이라는 제품이고요. 여기서 68은 그냥 68이 아니고 68배열도 아니고요. 65배열, 65% 배열의 68키의 제품이기 때문에 아마 68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마그네틱이 붙어 있는 자석축 키보드입니다. 이 제품은요, 8K 자석축 풀 알루미늄 68키 제품입니다. 딱 듣기만 해도 고성능에 심지어 풀 알루미늄에 까만색에 심지어 딱 완전 심플한 블랙에 이 하얀 색깔 이 각인이 진짜 이쁘지 않습니까? 이 각인 이 PBT 재질의 키캡도 정말 고급스럽고요. 제품도 정말 단정하고요. 아까 인트로에서도 보여드렸지만 뒷판이 진짜 그냥 딱 심플합니다. 뒷판이 너무 심플하고요. 뒷판 심플한데 고급스럽고 그다음에 항상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래도 이렇게 제조사 마크를 넣는 거를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애플 메이커사가 과감하게 자기들 제조사 메이커 이렇게 이름을 날려버렸습니다. 와, 이렇게 하는 제조사가 잘 없는데요. 다들 이렇게 마크를 하나라도 더 넣으려고 하지. 너무 심플하고 괜찮습니다. 자, 이 제품은 이제 자석축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자석축인데 풀 알루미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탑 마운트냐 바텀 마운트냐 했을 때 이 제품은 탑 마운트 제품입니다. 여기 이 상판 요 상판에 붙어 있는 이제 탑 마운트 방식의 키보드입니다. 덕분에 타건감은 아주 단단하고 자석축을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래피드 트리거를 사용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래피드 트리거를 위해서 탑 마운트 방식을 채택해서 단단하게 정확하게 래피드 기능이 먹을 수 있도록 설정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제품의 외관적 특징은 이렇게 풀 알루미늄으로 심플하게 아까 돼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딱 여기 보시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이렇게 여기가 홈이 파여져 있죠. 이런 제품이 이게 처음은 아니고 다른 마그네틱 축 풀 알루미늄 키보드에서도 볼 수 있는데 여기가 이제 손목 부분 이렇게 손바닥이 저희가 이렇게 손날 요쪽 부분이 이렇게 닿지 않습니까? 이렇게 손을 얹고 있거나 아니면 혹시나 이렇게 손을 얹고 있을 텐데 보통 이렇게 손을 이렇게 탁 얹고 있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요때 그립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를 좀 들었었는데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도 좀 깔끔하게 밀어줬으면 더 이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좀 나타내 봅니다. 아니면 그냥 어차피 이렇게 손을 이렇게 얹고 있는 사람은 확실히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는 확실히 이렇게 홈이 파 있는 게 더 손이 안착감이 더 좋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개인적으로 더 파줬으면 좋았을 거라 같다라는 아쉬움을 좀 나타내 봅니다. 제품을 제공받기만 하고 리뷰는 자유롭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저는 좀 솔직하게 가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풀 알루미늄이고요. 단단하고 8K입니다. 자, 옆면을 보시면은 이게 약 한 7도 정도 되는 경사라서요. 제가 이렇게 사용을 조금 해봤는데 타고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냥 오히려 손목이 이렇게 안 세우고 해도 돼서 너무 편안하고 좋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바닥에 붙어 있는 것 같아서 타고나기가 불편하다든지 그런 점은 없었습니다. 저는 항상 키보드를 사용할 때 그 다리를 세우고 쓰는 편이라서 높은 걸 좋아하는데도 지장이 없었으니까 아마 뭐 웬만한 다른 분들도 이 정도는 그냥 평범하게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굳이 손목 받침대를 안 써도 딱 될 정도의 이 높이라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테빌라이저도 굉장히 준수하게 잡혀 있습니다. 너무 좋은데? 자, 키캡을 한번 열어볼까요? 보강판이 F8 보강판인데요. 노플렉스 컷이라고 해. 노플렉스 컷으로 이렇게 커팅이 되어 있지 않아서 단단한 타건감이 이렇게 난다고 이렇게 좀 들었는데, 제가 잘 키보드에 대해서 전문적인 사람이 아니라서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좀 단단한 타건감을 주기 때문에 소리가 괜찮은데, F8 보강판 노플렉스, 자르지 않은, 컷을 하지 않은 기판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탑마운트 방식이라서 나사가 이렇게 바닥에 박혀 있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판이 위에 박혀 있습니다. 자, 이 자석축은 게이트론 제이드 축이라는 축으로 굉장히 자석축은 그냥 제이드 축으로 바꾸거나 다른 유명한 자석축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자석축 처음 이제 한성 제품이랑 커세어 K70이라는 제품으로 입문을 했었는데 제이드 축은 한번 들어봤거든요. 자석 제이드 축으로 교체를 해서 사용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는데, 제이드 축은 굉장히 좋은 축이라 했는데 진짜 실제로 써보니까 왜 좋은 축이라고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 이 제이드 축을 처음 써봤는데 축을 교체하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자, 키캡을 한번 열어볼까요? 이 자석축에서 진짜 단점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자석축에 단점이 하나 딱 있었는데, 이 플라스틱 판에 자석축에 이 쇠 금속, 이런 자석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이 부딪히는 이 딱딱딱딱 하는 소리가 아니라 땅 짭짭짭짭 하는 그 약간 다른 질감끼리 부딪히면서 생겨나는 조화스럽지 않은 소리가 약간 좀 K70 같은 경우는 찹찹찹 소리가 나고, 한성 같은 경우에도 그런 소리가 좀 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역시 타건감은 좀 별로다, 찹찹찹찹 되는 이 소리가 참 별로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이드 축은 제가 타건해 보니까 정말 나쁘지 않고 괜찮았습니다. 자, 이 축을 한번 살짝 축을 이렇게 땄습니다. 이렇게 살짝 드러내고요. 제이드 축의 이 투명한 상판 때문에 비투가가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살짝 이 초코로 살짝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자석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이 자석과 이 플라스틱 부딪히는 특유의 소리가 저는 정말 마음에 안 들었는데, 제이드 축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윤활제도 약간 연하게 살짝 발라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윤활도 정말 준수하고요. 괜찮습니다. 제가 사용해본 자석축 중에서는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이드 축. 왜 유명한지 알 것 같은 그런 축입니다. 물론 제가 들어본 축이 유명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제가 어쨌든 들어봤으니까 저는 이 축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런 식으로 제이드 축, 이 부딪히는 소리가 꽤 단정합니다. 딱딱딱딱 딱딱딱딱 소리가 그냥 일반 스위치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석축은 이 구조상으로 접점부가 없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이 다른 스위치들은 약간 사각사각 소리를 내기 위해서 약간 접점부끼리 이렇게 스치는 소리를 일부러 이용하고, 그다음에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 그 플라스틱이 이렇게 딱딱딱딱 하고 부딪히는 그 바치리 사운드라고 하죠. 그 바닥 치는 소리하고 다 합쳐져서 아름다운 이렇게 좋은 소리를 만들어 주는데, 자석축은 진짜 유일하게 그냥 요 슬라이더와 이 천장이 스치는 소리와 그 다음에 바닥 치는 소리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소리 측면에서는 좀 불리한 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자석축이 워낙 많아지고 이제 연구하는 자석축 연구가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역시나 개선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소리가 괜찮아요. 끝부분에 타건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분해를 굳이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제 분들이 분해를 해주면 좋겠네요. 저는 근데 괜히 분해해서 이 상처 내는 걸 오히려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부를 봐서
내부에는 이제 포론 샌드위치 폼과 바텀 폼, 그 다음에 바텀 에바 이 폼이 들어가 총 한 4-5층으로 돼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걸 믿고 개봉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타건감과 성능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품에 이제 이 들어있는 이 케이블을 이용해 가지고요, 이 불이 투가 되는 모습이 굉장히 이쁘죠. 진짜 마음에 듭니다. 자, 이 키보드는 기본적으로 마그네틱 자석축 키보드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자석축 이 래피드 기능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 래피드 기능이 이 키보드를 사용하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타건감을 포기해서라도 그런 유명한 자석축 키보드들을 사용하는 이유가 그러한 이유였습니다. 래피드 트리거 기능은 뭐 많은 분들이 설명을 해줘서 이제는 더 이상 뭐 설명이 필요 없으리라 생각은 하는데, 이번에 애플메이커 이 맥포스 68이 이전에 리뷰하신 다른 분 리뷰에서는 드라이버가 나오지 않았었는데 드디어 드라이버가 나왔습니다. 래피드 트리거 이 프로그램은 여기 애플메이커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애플메이커 맥포스 68 웹사이트 드라이버라는 항목이 새로 생겼고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제품이 나옵니다. 처음부터 딱 보여드릴게요. 웹사이트 드라이버 들어가시면 이렇게 일본어로 나오잖아요. 제가 처음에 이게 보시면은 여기에 언어가 중문, 영문, 일본이 있는데요. 제가 다 써본 결과 영어는 그냥 그 영어 그 자체로 보기에 가장 괜찮았고요. 중문은 해석이 조금 좀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일본어가 이 구글 크롬의 번역 기능을 사용했을 때 그나마 가장 매끄러운 그 기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요. 연결을 해주고 나면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는 이렇게 우리가 비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죠. 비아가 아니라 래피드 트리거 키보드는 전용 프로그램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얘는 전용 프로그램은 없고 이런 식으로 웹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우리가 흔히 비아를 사용하듯이 사용하면 되는데요. 트리거 설정 옵션에서 보게 되면은 래피드 트리거가 기본적으로 2mm가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2mm는 누르는 깊이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테스트를 일반 모드로 누르고 난 다음에 2mm를 조금 누르지 않게 되면 2mm보다 덜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불빛이 들어오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딱 2mm를 넘어서는 순간 이렇게 래피드가 이렇게 작동이 하는 것이 보입니다. 자, 이게 이제 래피드 트리거의 기본적인 이제 이 세팅 값이고요. 여기 보면 이제 게임 전용이라고 돼 있는데 특별히 뭐 게임을 작동하면은 작동하는 기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게임을 지정하는 게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여기 어쨌든 여기 이렇게 게임 기능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아까 보셨던 2mm가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지만 자, 이렇게 꾹 눌렀을 때 2mm를 넘어서면 불빛이 들어오죠. 자, 그러면 여기에 누름 위치 높이와 해방 위치 높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누름 위치 높이는 제가 이렇게 좀 이해가 안 가가지고 여러 가지 눌러서 테스팅을 해본 결과, 여기에 2점 만약에 제가 2.5 여기 0.5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뭐 이렇게 지정을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여기서 행정 테스트를 눌렀을 때, 자, S를 눌렀을 때 꾹 눌렀을 때 2.5, 제가 2.5보다 조금 덜 이렇게 눌렀는데도 불구하고 불이 안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죠? 누름 높이를 제가 조금 더 깊게 설정을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조금 더 깊게, 제가 이게 게임할 때 조금 더 힘을 더 많이 준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세밀하게 조정을 하기를 원했을 때 제가 누르는 위치를 이렇게 깊게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뗄 때 위치도 제가 조금 더 빨리 떼졌으면 좋겠다, 제가 조금 이렇게 누른 거에서 바로 그냥 반응하자마자 그냥 뚝 뗐는데 뭐 무빙이 멈췄으면 좋겠다, 깜짝 놀라서 우리가 손을 버떡 떼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 조금 반응이 됐으면 좋겠다 했을 때 그 깊이를 조정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래피드 트리거는 뭐 0.3mm만 떼도 반응이 되도록 하는 게 이제 되어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누르는 깊이로 그렇게 지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안타까운 점은 아까 이렇게 이제 이렇게 페이지를 보셔서 알겠지만 아무리 제가 이렇게 스크롤을 돌려도 이게 아랫부분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잘려서 보입니다. 이 부분이 진짜 안타깝고요. 그 다음에 눌렀는데 이 인터넷 지금 이게 제가 이렇게 막 눌렀는데 제가 이렇게 손을 뗐다 하는 게 아니라 꼭 눌렀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작동이 이런 식으로 인터넷 수신율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좀 안타까운 점 중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래피드 트리거는 이렇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요거는 이제 세이프 모드인데, 세이프 모드는 뭐 흔들림 방지, 뭐 이렇게 살짝 저희가 손 떠는 정도 이렇게 있잖아요. 막 이렇게 달달달달 손가락이 좀 떨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스위치 고도 기능에서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SOCD란 말은 우리가 킬 스위치 있잖아요. 오른쪽 누르다가 왼쪽을 눌렀을 때 그거 오른쪽 키가 먹히지 않도록, 오른쪽을 누르다가 왼쪽을 눌렀으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안 되겠죠. 왼쪽으로 가야겠죠. 그걸 위해서 이제 이 해제 기능, 이 킬 스위치 기능인 거고요. DKS 요거 자유행정 정의 기능은 우리가 이제 입력 방향을 좀 억제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필살기나 이렇게 격투 게임을 콤보로 누를 때 우리가 따닥 하면서 위아래 승용 꺾 딱 쓰려고 할 때 다른 버튼을 눌려서 그게 스킬이 안 써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달아서 이렇게 따닥 쓸 때 다른 키가 눌리지 않게 제한하는 기능을 말하는 건데, 좀 사용이 복잡해서 제가 좀 이거는 그냥 그런 기능이다 정도만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MPT는 빠른 버튼 입력을 방지하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빠른 버튼을 우리가 너무 이렇게 매크로 기능을 꾹 누르고 있으면 너무 다다다다다 빨리 눌리거나 이러면 아니면 우리가 연타를 하거나 이럴 때 너무 빨리 눌리면은 인식을 못 하거나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좀 일정 속도로 좀 지연을 줘가지고 우리가 게임이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그냥 딱 일정하게 나가게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사실 이게 그냥 매크로랑 뭐가 다른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MT는 이제 이게 입력이 반응하기 위해 최소 입력 기준값이라는 말인데, 저는 이게 사실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요. 이렇게 열어도 웹페이지에서는 그냥 이렇게 팝업 창 기능으로 뜨기 때문에 번역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제가 무슨 기능인지 제가 좀 잘 이해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너무 입력이 작은 거는 무시하고 의도된 입력만 반응하도록 하는 기능이란 정도만 알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누르무 트리거 기능도 역시 그냥 이제 좀 감이 잘 안 저도 잘 안 오지만 어쨌든 이것도 그냥 트리거 기능을 할 때 이제 누름 후에 이제 트리거가 발동하도록 하는 기능임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킬 스위치랑 이런 것들을 주로 사용하실 테지만 어쨌든 이렇게 기능들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위치 교정은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할 때 이제 아까 여기 스위치 행정에서 보면 우리가 이거저거 많이 건드리거나 아니면은 또 좀 다른 스위치를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스위치를 교체 핫스왑하거나 이랬을 때 스위치가 제대로 껴져 있는지 아닌지 좀 보정 값이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자동으로 요 소프트웨어에서 보정을 해서 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위치에 맞게 교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스위치 교정하는 기능이고요. 알고리즘 미세 조정은요, 저희가 뭐 이 다양한 스위치를 자석축 키보드에 사용을 할 거잖아요. 자석축 키보드에 맞게 이 기능들이 행정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나타내는 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이어, 이거는 이건 비아에서 키 매핑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펑션 레이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펑션 키를 눌렀을 때 이 펑션 기능을 누르고 난 다음에 키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매핑을 당연히 얘기하는 거고요. 백라이트도 이렇게 우리가 설정을 할 수 있고요. 기타 설정에서는 윈도우냐 윈도우냐 맥이냐를 설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헤르츠 주사율을 설정할 수 있고요. 윈키, 이제 윈도우 키를 눌렀을 때 윈도우가 팝업 창이 뜨냐 안 뜨냐를 설정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드라이브 액세스는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기기 수면 설정은 그냥 이제 이건 유선 키보드인데 수면을 설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 쓸 때는 좀 재워가지고 LED를 좀 사용하지 않게 하는 그런 기능인 것 같은데, 솔직히 이 기능은 사용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프로그램이 좀 유쾌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직관적이지도 않고 설명에 대해서 좀 나름 해놓긴 했지만 좀 직관적이지 않을 뿐더러 보이지 않는 기능들이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눌렀을 때 감이 안 오는 것들이 좀 너무 많습니다. 그냥 기능에 대해서만 설정이 돼 있지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좀 부족하고, 그리고 이게 웹 드라이버다 보니까 이렇게 스위치 행정 테스트를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꾹 누르고 있음에도 이렇게 꾹 눌렸다가 따다닥 했다가 인터넷 이 전송 속도, 그러니까 주었다가 떼졌다가 하는 그 인터넷이 주고받고 하는 속도에 따라서 이렇게 인식이 눌렸다가 떼졌다가 눌렸다가 떼졌다 하는 모습 자체가 사실은 자석축 키보드에서 정밀하게 우리가 이렇게 기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썩 좋지 않은, 그냥 좀 안타까운 것이라 생각하지만
어쨌든 드라이버가 없는 것보다는 정말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기능은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다양한 기능이 있죠. 이렇게 사용성도 편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작은 게 왜 좋냐 했을 때, 배그 프로 게이머들 중에 이런 발로란트 유저 중에 프로 게이머 분들 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플레이를 하시는 분이 있었다고 저는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따닥따닥 이렇게 딱 약간 비스듬하게 해가지고, 혹은 조금 더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요 마우스 공간의 활용을 위해서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 68배열이 조금 더 그러한 공간 활용적 측면에 있어서 진짜 좋기 때문에 이런 키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업무용으로는, 업무용이나 RPG 게임에서는 이 펑션 키들을 사용하는 게임들이 많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RPG 게임 하는 사람들에게는 추천을 별로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 RPG 게임 하시는 분들은 이 펑션을 누른 다음에 이걸 눌러야 되는 게 생각보다 번거로울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배그나 발로란트 같은 FPS, 그 다음 리듬 게임 하는 사람들한테는 배열이 크게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버튼이 잘 눌리고 잘 작동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아까 이 웹사이트로도 확인을 했지만 굉장히 정밀하게, 하지만 조금은 이렇게 인터넷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두두두두 수신율에 따라서 끊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웹에서도 조정을 할 수 있고 그런 드라이버가 있기 때문에 사용이 굉장히 편리하다, 굉장히 좋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격이 얼마냐? 제가 가격도 애플메이커사에 문의를 했었습니다. 이게 지금 애플메이커 외국에서 글로벌에서 주문을 하면은 $159입니다. $159면은 안타깝게 이제 그 법 개정에 따라서, 관세법 개정에 따라서 원래 $180였는데 $150가 됨으로써 아쉽게 $9가 걸려가지고요. 관세가 한 10% 정도 나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근데 외국 게 아니라 한국 애플메이커 홈페이지에도 이게 올라와 있는데, 한국 하나 가격 기준으로는 243,000원입니다. 한 26만원 정도의 관세 포함으로 구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카드 할부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가격이 좀 비싸다 하는 분들은 네이버 스토어나 애플메이커에서 곧 쿠팡에도 업로드를 할 예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쿠팡에서 구매를 하시면은 관세 포함 가격으로 구매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끝났고요. 타건음을 듣기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이 부족한 영상을 봐주시는 구독자님 덕분에 어쨌든 광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독자님들과 시청자분들에 의해서 어쨌든 다른 분, 이제 이 제조사에 관심을 좀 받아가지고 광고를 맡게 되었는데요.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뭐 구독자가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요. 구독자가 요즘 뭐 키보드 이 관심은 많지만 구독자가 잘 느는 추세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제가 또 발품 파는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이제 이 애플메이커에서 또 제품을 맡겨주는 거 아니면은 광고는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마음으로 제가 이 제품을 제 구독을 해놓은 분들 중에서 그 다음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에게 제가 추첨을 돌려가지고 이 제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근데 진짜 이게 딱 제가 그냥 쿨하게 주자. 내가 뭐 이거 없다고, 뭐 나는 키보드 많아요 이러면서 생각을 했는데, 저의 오만이었습니다. 나 이거 키보드를 딱 받아서 딱 이렇게 타건을 해보는 순간, 제이드축 괜찮은데? 뭐야, 자석축 내가 알던 그 찹찹이들이 아니었어? 이러면서 내가 이거 갖고 싶다. 나 이거 내 거 하고 싶다. 약간 진짜 이 욕심이 너무 들어가지고요. 진짜 구독자 이벤트로 드리겠습니다는 그 말이 나오는 게 너무 힘들었네요. 어쨌든 진짜 이거 너무 좋습니다. 구독자님이 이게 관심이 없으면 제가 갖고 싶을 정도예요. 하지만 그럴 리가 없겠죠. 진짜 제 방송을 봐주시고 이렇게 좀 좋아하는 분이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사실 히트예요, 히트. 왜냐? 제 구독자요? 몇 명 없습니다. 봐도 제거 거부감 때문에 잘 안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가장 지금 확률이 높을 때입니다. 구독을 저는 요구하진 않겠습니다. 구독 안 눌러주셔도 됩니다. 안 눌러주셔도 되고요. 제 기존의 구독자들이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제 기존 구독자들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기존 구독자들이 가져갔으면 정말 좋겠고, 그래도 새로운 구독자분들이 생긴다면 그 새로운 구독자님들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을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구독자 한 2명 늘어도 좀 웃기긴 하겠네요. 그러면 뭐 그 새로 드신 분이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요. 하여튼 저는 구독자님들이 많이 생기는 건 원치 않습니다. 그냥 제가 그냥 취미로 이렇게 제품을 너무 궁금해서 사보는데 그냥 없애기도 너무 아까워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찍는 거라서요. 푸념 너무 길었고요. 어쨌든 타건음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